오늘은 강한 전염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뽀얀 피부를 위협하는 불청객인 일상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피부 감염 질환인 농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진은 주로 덥고 습한 여름철에 어린아이들의 연약한 피부에 발생하는 얕은 화농성 감염을 의미하며 피부에 작고 투명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금세 노란 고름이 차오르고 딱지가 않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가려움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환부를 긁다가 상처를 키우기 쉬우며 환부에서 나온 진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병변이 번져나가는 특징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농가진은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의학 기록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환입니다. 현대 의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단순한 피부병으로 치부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생기는 병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분이 적절한 치료법을 몰라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2차 감염으로 고생하며 흉터가 남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항생제가 발견되고 현대의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황색 포도알균이나 화농성 사슬 알균 같은 원인균의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농가진의 발생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피부 질환을 넘어 단체 생활 내의 방역과 개인 위생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건강 지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농가진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 아주 얕게 염증이 생기며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다가 맑은 액체가 찬 물집으로 변하고 이내 구름처럼 뿌연 고름이 차오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수포들이 터지면서 진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진물이 마르면서 마치 꿀을 발라놓은 듯한 노란색의 딱딱한 딱지가 생기는 것이 농가진만의 독특한 외형적 특징입니다. 주로 노출이 잦은 얼굴이나 코 주변 그리고 손과 팔다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염력이 무척 강합니다. 또 피부가 가렵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동반되면서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환부를 만지게 되고 손톱 밑에 묻은 균이 전신으로 퍼지거나 타인에게 전달되는 매우 까다로운 양상을 띠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상주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황색 포도알균이 피부에 미세한 틈을 타 침입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모기에 물린 자국이나 긁힌 상처 혹은 가벼운 화상 등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무너진 틈을 박테리아균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의 번식이 무척 왕성해지기 때문에 작은 찰과상 하나가 농가진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온 상승과 더불어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장난감이나 수건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균이 옮겨가는 사례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손을 자주 씻지 않거나 손톱을 길게 기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세균의 저장고 역할을 하여 상처를 오염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데 원인이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물집이 터진 자리에 생기는 끈적한 진물과 딱지를 꼽으시며 환부가 가려워서 참지 못하고 긁게 되면 손가락을 타고 몸 곳곳으로 발진이 번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물집 농가진의 경우 큼직한 수포가 형성되면서 주위 피부가 짓무르거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옷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함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대해진 딱지 아래로 고름이 계속 고이게 되면 유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 림프절이 붓거나 열이 나는 전신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곧 보호자의 걱정과 아이의 컨디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고열과 함께 전신에 물집이 잡히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농가진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상포진이나 단순 포진 같은 질환입니다. 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거나 입술 주변에 물이 지어 생기는 특징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딱지가 넓게 퍼지는 농가진과는 다르게 물집의 배열이나 나타나는 부위에서 차이가 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또 단순히 벌레에 물려 부어오른 자국이나 땀띠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가진은 황색의 고름과 특유의 꿀색 딱지가 않는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농가진은 세균 감염에 의한 전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알레르기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아토피는 보통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피부가 몹시 건조하고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농가진은 급성으로 발생하여 수포와 고름을 동반하며 전염을 일으킵니다. 다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어 농가진 균이 침투하기 훨씬 쉬우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피부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전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물집이 생기며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소 부위에서 시작하여 번져나가는 농가진과는 발생 원인부터 치료를 위한 약물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엉뚱한 자가진단으로 병을 키우지 않고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보기에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관리와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 세균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덥고 습한 환경은 농가진의 주범이므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어 피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손톱을 짧게 깎아주어 환부를 긁더라도 상처가 크게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장난감이나 수건은 개인별로 따로 사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상처나 벌레 물린 자리가 생겼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즉시 소독한 뒤 반창고 등으로 보호하여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도 꾸준히 실천해야 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완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항생제 치료이며, 최근의 치료 경향은 병변의 범위에 따라 연고를 바르는 국소 치료와 먹는 약을 병용하여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소독만 하고 딱지를 강제로 떼어내기도 했으나, 이는 오히려 2차 감염의 위험을 높였고 회복 기간도 상당히 길었으나, 현재는 무피로신 같은 효과적인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여 조직의 손상을 낮추고 세균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방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짧은 편이며,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드시는 것이 내성균 발생을 막고 재발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없애는 길입니다.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 부담이 적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와 약제비를 포함하여 수만 원 이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따져볼 때는 단순히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수술이나 처치 후 사후 관리 안내가 철저한지, 그리고 환자의 피부 상태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주는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한 비타민C와 D가 가득한 제철 과일이나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며,
피부 점막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굴이나 고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연 성분은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함유된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은 혈당을 높여 체내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고지방 식단은 피부의 피지 분비를 늘려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나쁜 음식이므로 피부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농가진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는 행위가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진 딱지는 세균과 싸운 결과물이며 이를 억지로 제거하면 아직 아물지 않은 피부가 노출되어 더 많은 진물이 나오고 전염성이 강해질 뿐이지 빨리 낫는 비결이 전혀 아닙니다. 또 농가진은 치료를 시작하고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타인에게 균을 옮기지 않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오래 격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며 정확한 투약과 연고 사용으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는 선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온난화로 인해 농가진의 유행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고 있으며 발병 기간도 늦가을까지 길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에 의한 농가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임의로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정확한 약물 선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아동 111명 중 1명이 매년 농가진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지만 위생 교육과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개인 위생을 점검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농가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